저런 기본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 공간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래 1700년 전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사찰이란 공간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풍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문화와 역사가 간직된 사찰이란 공간은 자연 환경과 어울러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찰이란 공간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사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찰이란 공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사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위치만 봐도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사찰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좋은 산 속에는 다양한 절들이 있습니다. 저 바닷끝 남쪽 해남에 있는 미양사입니다. 달마산 기슭을 병북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양사는 천하절경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입니다. 부처님의 품안처럼 평온한 공간이기도 하죠. 중원에 자리 잡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옛 조상들의 기술이 담겨있는 유일한 목탑이 있는 사찰이기도 하죠. 팔상전이 바로 그 목탑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배출된 순천에 있는 송강사입니다. 큰 정각을 중심으로 아기자기한 정각들이 놓여 있군요. 소양강 너머에 있는 청평사입니다. 절터만 남아있는 곳에 옛모습을 복원한 공간이죠. 옛날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영주 부수사에 있는 석등가 석탑입니다. 영주 부수사는 안양루 넘어 보이는 백두그 대간을 가로지르는 그 풍광이 아름답죠. 떨어지는 해를 볼 때 이곳이 바로 극락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기 충분한 공간입니다. 수행이 절로 될 것 같죠? 지금 우리 절들은 산속에 있는 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 쉬운 곳에 자리한 거죠. 그렇지만 수행을 위해서는 산속에 있는 절도 많았죠. 이처럼 도심과 산속에 동시에 있었던 사찰들은 어느 세월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사찰이라고 하면 산사에 있는 사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찰은 산속에 많게 되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억불 숙류 정책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사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산속에 있는 사찰들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수행 공간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혼잡한 마을보다 산속이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여건과 목적에 따라 이처럼 사찰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절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나 위안을 주고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절의 건축물들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찰의 일반적인 배치는 다리, 3가지 문, 그리고 법당을 중심으로 사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3군데 문을 지나고 그리고 법당을 중심으로 부속 법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당의 배치는 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 교리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수미산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시문을 그리듯이 8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산, 8개의 바다라 해서 구산팔해라고 하죠. 마지막 바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 이름은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 하여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절은 바로 이런 수미산을 오르는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담아 건축물을 배치해 놓은 것이죠.